인하대 주승환 교수의 반도체 패키징 교육 시리즈 HBM 시장의 변화의 이유. 중국의 등장 HBM3는 3년 내 추월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해외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가능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HBM 중에 삼성이 HBM3는 납품이 불가할 거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요. HBM4는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HBM4는 성공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하대가 75억 하이브리드 본딩 HBM 개발용 스택 장비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인하대 제가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정확한 제목은 산업 수요 연계 HBM 고성능 반도체 초고집적 하이브리드 본딩 스택 장비 혁신 제품형 기술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지원금은 75억이고 40개월 이내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에서 칩넷 디자인 앤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칩넷과 이종 접합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 중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EUV ASML 반도체 노광 장비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세마이컨덕터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내 하이브리드 본딩과 EUV 계측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 분야는 초정밀 나노 단위 구동 시스템과 광학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본딩과 EUV에 관해서 연구 중이고요. 경량화 및 진동 방지 3D 프린팅 부품, 10마이크로급 정전 및 차폐 및 디스플레이식 장비 개발, 피에조 일축 제트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노 단위 정밀제 및 광학 시스템 개발은 하이브리드 본딩의 정밀도가 이제 시대의 변화를 타서 거의 전공정 장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드의 정밀도가 50에서 100나노미터 3시그마였는데 최근에는 25나노까지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ASML 트윈스캔 정밀도는 1.6나노미터 3시그마 정도로 1나노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 본딩까지는 공기 중에서 하니까 대기압에서 하니까 이제 에어 베어링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에어 베어링을 못 쓰는 진공에서 하는 ASML 장비 같은 경우는 진공에서 그냥 일반 빛의 굴절율이 공기 중에서 1나노미터 이상이 되니까 진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공으로 가게 되면 에어 베어링을 못 쓰게 되니까 자기 베어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나노에서 피코나노미터 제어를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쓰이는 것이 ASML의 EUV인데 거기에 AMB 적용 연구를 하고 있고, EUV의 웨이퍼 스테이지가 결국은 자기 베어링을 사용하는 게 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는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가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공정하고 후공정, 하이브리드 본딩의 전공정, 후공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P의 CU 리세스나 이런 걸 측정하기엔 AFM PSI 복합 장비, IR을 PSI 방식으로 하는 장비, 그리고 그 후에 본딩 후에 측정하는 IR과 C3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타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는 현재 전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CMP 리세스 측정, 파티클, 다이싱, 그리고 플라즈마 클리닝, 본더,
IR 오버레이 측정, 어닐링, C3 본딩 측정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나오는 업체의 장비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국내 개발을 위한 그 공동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측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전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하이브리드 본더는 현재 본드 내부 설계는 왼쪽 위와 같이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은 ISO3 클래스 1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 설계는 웨이퍼 사이드하고 본더 사이드에 대한 장비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구현 및 테스트 장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본드 헤드, 광학계, 본드 헤드 설계 모듈을 모형을 3D 프린터로 찍어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는 배시 장비가 현재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 장비에 관해서 그 픽앤플레이스하고 광학계 본드 헤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드 헤드는 100나노미터 3시그마 정밀도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설계는 끝나서 이제 제작을 위한 부품 소개하고 부품을 이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나노 단위에서 측정해서 많은 개발을 해야 되는 피에조 밸브 디스펜싱 그리고 반도체 이 챔버를 4개에서 12개까지 올리는 연구, 3D 프린팅 부품을 이제 TC 본더에 적용하는 방안, 정전척에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장비를 개발한 건 EMI 실딩을 하기 위해서 애플 칩에 보면 EMI를 실딩해야 되는데 이걸 10마이크로 선포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실제 개발해서 구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에어로졸이 장착돼서 실제 구동하는 거고 정적인 차폐를 국내 업체와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의 경우에는 국내는 아직 HBM 시장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결국 뭐 중국이 추월해 오는 거를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낸다기보다는 중국의 추월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중국이 쫓아올 거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어떤 그 방식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지 않으면 이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하고 메모리 시장에서 고전이 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당장은 안 그러더라도 중국의 추월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HBM 시장은 다 날아갈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HBM 이슈는 TCB 본드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는 건데 이건 HBM4 정도에서 그렇게 갈 거로 여겨지고 있고 중국이나 마이크론의 약진, 삼성의 반격이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방식은 TCB 본딩에서 MRMOF, TCNCF 방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프록스리스로 갈 거로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또는 삼성에서는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 이렇게 넘어갈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하이브리드 본딩이 될 거냐 했을 때는 SK는 HBM5부터 할 것 같고 삼성은 빠르면 HBM4 좀 늦으면 HBM4E 정도에서 진행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메모리의 설계인데 1A, 1B에서 1B, 1C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삼성 HBM4가 납품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어떤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CB 본더는 한미, 한화, ASMPT가 이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본더는 외국 업체의 전성시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로 갈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정 업체, 후공정 업체에서 이제 전공정 업체의 이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 진출이 늘어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공정이 매출도 크고 좋았는데 현재 보면 한미가 작년에 5,589억을 했는데 매출이 2,550, 이익이 2,554억입니다. 근데 유진테크, 뭐 테스 이런 곳이 해봐야 2천에서 3천억으로 한미반도체 이익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업체 진출이 일어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TCB 본딩에서는 중국 업체가 3년 만에 HBM3까지 따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CXMT의 놀라운 기술 HBM으로의 성장과 함께 삼성과 하이닉스가 경계 태세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CXMT의 경우 HBM2를 2024년에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2025년, 26년에 HBM3로 가게 되면 2027년에는 HBM3까지 해서 보면은 그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년, 26년, 27년 해서 27년이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그 TC 본더를 CXMT에다가 이제 공급한 거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그 변수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의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은 거의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중복해서 싸는 맨 마지막 공정만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해서 계속 쌓아 올리는 그런 공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뭐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HBM IO가 HBM4 가면 1024에서 1048로 바뀌는데, 이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인해서 바뀐다기보다는 그 로직 다이의 노드가 이렇게 더 정밀해지게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효율적으로 그 IO를 더 넣을 수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리는 거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게 되면 층간에 그 언더필 공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저기 보시면 HB를 했을 경우에 사이즈가 계속 작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공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인데, HBM4에 가면 그 노드가 이제 그 반도체 노드가 줄어들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게 되면 파워도 줄고 100배 정도 이제 마이크로 펌프에 대해서 열 전달이 훨씬 더 좋아져서 열 효율이 좋아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 베이스 다이에 여러 가지 그 로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여기 보시면 HBM4E에서 어정쩡하게 나와 있는데 16단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지, 뭐 HBM5의 16단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지는 이게 안 정해졌지만 HBM5 20단 이상은 전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면은 TCB 본도로 33단을 쌀 수 있는데도 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5년 2월 3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뭐 HBM4E부터 하이닉스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는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 각 회사 이익에 맞춰서 바뀌어질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SK 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12단, 16, 20단에서 상용한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뉴스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걸 떠나서 HBM이 뭐 엔비디아에 납품되냐 안 되냐에 대한 중요한 기술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3는 SK 하이닉스는 원비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거 기술은 XYG ABC 해서 ABC가 제일 그 상단으로 보시면 최고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3E에서 원비를 사용하고 삼성이 1A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상의 D램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열 효율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구시대 방식이라서. 그래서 삼성의 3E는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에서 성능이 낮은 그 왜 D램 설계보다는 원비 설계를 쓰는 SK 하이닉스 걸 쓸 것 같고, HBM4는 삼성이 수율만 잡는다면 1C로 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더 우수한 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율만 나온다면 HBM4는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주 거래처를. 이유는 마이크론이 이유 없이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증설하고 한다는 건 사실은 그 예측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종의 뭔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거를 뚫기 위해서 삼성이 결국 가격을 낮추게 되면 또한 삼성의 생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HBM이 과잉으로 공급되거나 하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예측하는 건 이걸 근거로 해서 HBM3는 그 삼성이 엔비디아 납품하기 힘들 것 같고, HBM4는 뭐 정치적인 문제만 없다면 삼성이 납품이 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수율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고, 여러분이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HBM 하이브리드 본딩 도이시어 상황은 그 열 방출 문제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는 갈 것 같고, 이게 열 방출이 거의 100배 가까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100배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 가지고 열을 빼는 거하고 100배 정도 빠르게 열을 빼는 그거를 사용한다면은 당연히 HBM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TC 본드는 완전히 다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HBM의 자체의 노하우를 쌓아야 되고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는 그 기존의 노하우를 많이 가진 업체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최대한 늦게 갈 거고, 기존의 노하우나 뭐 후발주는 당연히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낸드 메모리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게 되면 디싱 두께, 뭐 CU 리셋이라고 그러죠. 플라즈마 액티베이션, 뭐 하이브리드 본드 정밀도 등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거고, 하이브리드 본딩 시스템 자체도 엄청나게 비싼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 미완성 기술이기 때문에 양산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성공돼서 양산이 되고 잘 생산된다면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생산의 우위를 갖고 있는 업체는 하이브리드 본드로 최대한 늦게 갈 거고, 후발주자는 빠르게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